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투자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한 5가지 종목 선정해 봤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오늘장 9%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라면서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이 됐었죠. 연일 고공행진했던 주가인데 오늘 웬일인지 뚝 끊긴 모습입니다. 바로 최대 주주의 매각설이 보도되면서 이렇게 한풀 꺾인 모습인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공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동서입니다. 오늘장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래켰는데요. 핵심 제품 바로 달달한 맥심 커피죠. 그런데 글로벌 커피 기업인 JD 피치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 맥심은 해외 수출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매각 소식이 들려오면서 해외 수출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아무래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수출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시간 내에서는 바로 하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투자자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틴입니다. 1.1%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이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3,300%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반도체 메모리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장비 출하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은 자국 외에 반도체 장비를 구매할 때 웃돈을 얹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판매 가격도 2배 이상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OX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KB금융입니다. 0.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땐 역시나 배당주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배당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양수급 모두에서 KB금융이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3분기도 2분기에 이어서 호실적이 기대되는데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율 50% 이상을 끌어올릴 그 방안을 제시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플러스를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볼까요? HD현대 일렉트릭입니다. 3.29% 상승 마감했네요. 일단 전력기기 호황 지속되면서 역시나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회전기기 이 영업망까지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고점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위층은 어디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요.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10%가량 가깝게 하락을 했었던 클래시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동서, 넥스틴, KB금융, HD현대 일렉트릭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설 이슈로 인해서 클래시스 한번 시끄러웠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루다 흡수합병을 하면서 발행한 이 신주가 이날 추가 상장을 할 계획이 밝혀지면서 오버행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때문에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 그리고 글로벌적인 확장 측면에서는 클래시스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때 오히려 담아봐야 될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전반적인 미용, 뷰티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래시스 지금 시점에서 담아볼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만약에 오늘 나왔던 그 지분 매각에 대한 소식이 루머가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하락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루머 때문에 내려왔던 단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도 아마 3분기 실적 발표를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클래시스는 오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오히려 지금 시점에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일어난 이슈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늘 클리오도 실적 발표 컨센보다 하회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 뷰티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 관련주, 미용 뷰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김흥태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뷰티, 뭐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워낙에 또 이제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수요들도 증가되고 있고 또 해외 상품에 대한 중국향에 대한 매출도 비중은 물론 크지만 그 외적으로서도 미국향에 대한 북미 쪽이라든지 이런 유럽향에 대한 매출도 꾸준하게 나와 있고 또 아시아 증시에서도 일본 쪽에 대한 매출도 꾸준하게 이제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근데 화장품이 먼저 한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가 아무래도 AI 의료기기라든지 피부 미용 쪽으로도 한번 수급이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과도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 무근이다 하더라도 주가는 또 크게 뭐 반등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다시 한번 제자리 원위치를 찾아가는 거일 뿐이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크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5를 들으긴 했지만 이거를 뭐 수익을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뭐 지금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런 자리에서 팔 이유는 없다라는 측면에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이 매각설이 사실 무근이 맞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 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은 홀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주면서 클래시스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이죠. 바로 동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맥심커피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하지만 동서 측에서 우리는 수출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에 들어갔던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OX 통해서 먼저 동서 내일 전략 들어보기 전에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X가 세 분 모두에게서 나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면서 지금 보유자라면 내일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시총이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총 2조가 넘어가고 2조 5천억이 다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 뭐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했고요. 물론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펀더멘탈 비교했을 때 이제 높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현재 2조 5천억이면 펀더멘탈은 그렇게 좋은 편, 유리한 편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한번 핫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자회사가 많거든요. 동서의 자회사가 이제 현금이 많기 때문에 자회사가 많아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대 양봉은 제가 보기엔 내일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현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가 또 장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파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펀더멘탈로 따져봤을 때에도 동서 지금 시점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X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넥스틴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넥스틴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 그중에서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넥스틴은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250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한국과 미국, 대만을 총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적으로 모멘텀이 뻗어있는 넥스틴, 지금 시점에서 차곡차곡 모아가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틴을 공략해 본다면 좀 올라왔거든요. 올라와 있어서 내일 당장 들어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밀릴 때 다시 한 번 더 분할 관점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벤트 거래 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리포트가 올라와서 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전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드리면 들어보게 되면 네스티라는 정보 자체가 검사 장비를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그러니까 네스틴이 만든 다음에 이제 SK에 가서 서버가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넥스틴에 와서 검사 장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넥스틴에서 오늘 개발한 장비인 건데 그게 이제 원래는 지난 분기에 퀄리티 테스트에 들어가고 4분기 납품으로 알려지고 있었지만 일정이 밀려가지고 이번 분기에 이제 테스트가 들어갔고 아마 조만간에 납품 소식이 아마 들려올 걸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상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당장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약간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라도 약간 밀린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방향성을 보시면서 한 달 안에 납품 소식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스틴은 분할 매수 가능하겠고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있지만 중국과의 조인트 베니처 설립이 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중 관계 때문에 아마 더 그럴 텐데 만약이라도 산자부에서 중국 관련해서 조인트 베니처 승인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네스틴은 이제 그 이후부터의 영업이익이 2배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네스틴인 거니까 항상 뉴스 검색을 좀 하시면서 네스틴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O 의견을 주셨지만 그래도 이 뉴스 플로우를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도 긍정적인 O 표를 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가 이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9월 9일 저점 대비 현재 40%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달에만 24%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가람 매니저는 분할 매수 관점, 김웅태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일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가람 매니저께서 잘 설명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넥스틴이 중국 향해 매출도가 의존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실적 또한 완전하게 개선될 수 있고 아무래도 컨센서스가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일단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회귀 현상으로서 한번 6만 원 미만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만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에서 이제 40% 정도는 올라왔지만 그동안의 납폭과대 대비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한참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운이 또 차트 흐름상에 딱 알맞게 장기 평선에 241 이평선에 딱 안착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에서 6만 원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자리 박스권 만들어 놓고 점진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 넥스틴 X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넥스틴이 이제 좋은 회사인 건 맞으나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6천억 시총인데 이제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반도체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근데 저는 이제 넥스틴보다는 이제 이 대주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를 들고 있는 AP 시스템과 AP 홀딩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가 자회사를 제외하고도 400억에서 600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시총이 2,600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넥스틴보다는 AP 시스템, 그러니까 AP 시스템이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RDP 장비에 더불어 OLED 장비,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장비까지 하고 있는데 OLED 관련해서 뭐 어닐링이라든지 커팅이라든지 뭐 레이저 응용 장비까지 다 하면서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회사 넥스틴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AP 시스템은 너무나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사야 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모회사인 AP 시스템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봤을 때 PER과 PBR 계산했을 때도 굉장히 싼 넥스틴의 모회사 AP 시스템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틴 쪽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넥스틴의 모회사 AP 시스템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를 들어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부정 의견 주면서 넥스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이죠. KB금융입니다. 오늘장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0.6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금융주들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장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실적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찬바람이 솔솔 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KB금융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금융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잘 방어해줬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덜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금융권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승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 대한 흐름도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보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응하는 쪽으로 판단하시고 매수하는 것 쪽으로 조금 권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단기적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뷰를 제시해 주셨고요. 또 이가람 매니저님도 긍정적인 O 표를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통신주 그리고 은행주가 배당과 관련해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두 쪽을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통신 쪽은 아무래도 지수 방어적인 역할, 외국인들은 보수적인 상태다 보니까 통신 쪽을 사는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저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KB금융도 주주환원 발표가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주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도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나올 거라서 그거 앞두고 약간 외국인 매수로 미리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안 좋게 본다면 주주환원 발표 이후에 세론 나오지 않을까? 뭔가 이벤트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발표 이후에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주 이벤트 플레이로서 충분히 금융주는 중단기가 아닌 이번 주 단기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도 O 의견을 주셨고 이가람 매니저도 O 의견을 주셨는데 김흥태 매니저는 단기적보다는 중장기 시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이번 주에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로 인해서 세론이 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가람 매니저의 뷰는 일단은 크게 주주 환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으로 KB금융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이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장에서도 빨간불을 강하게 켜줬습니다. 3.2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또 리포트가 하나 발간이 됐습니다. 전력기기 사이클이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베팅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모두 O 의견 주셨네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HD 현대일렉트릭 시총이 어마어마하죠.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장에 영향력 없이 계속적으로 횡보 구간이었던 이유는 외국의 지분이 35%대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추가 매수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작년에 뭐 150억에서 3천억으로 1,500에서 3천억을 늘고 올해 7천억이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더블이 나는데 이 주가가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11조, 12조는 다 됐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32만 원 초반인데 결국은 40만 원대까지 뭐 크게는 50만 원까지도 가더라도 현재 영업이익 상승 추세는 계속될 거다. 전력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 회사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물론 사자마자 뭐 5% 10%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느리게 가더라도 2, 3%씩 올라서 20%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이기
종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났을 때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영업이익률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코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도 긍정적인 표를 주셨죠. 그 이유 들어볼까요? 요거 그냥 가볍게 제가 보고 있는 차트를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상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미국의 상황이 더 좋아져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 변압기 자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건데 관련된 종목이 이터 코퍼레이션도 추세상 상승 이후에 전혀 밀리는 거 없이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떠보게 되면은 GE 베르노바 이 종목도 신고가에서 연에서 올라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원전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전력기기가 같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그게 커플링해서 올라가는 게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전력기기가 같이 커플링하면서 올라간다는 점 봤을 때 3분기 시작에 대한 우려감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4분기 회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실적 측면에서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이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다시 또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과 함께 커플링되어서 올라간다는 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미국장과 함께 연계돼서 전력기기 관련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 받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이 5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총 3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락을 보여줬었던 클래시스가 있었고요. 또 그 금융주 관련주죠. 이번 주에 또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KB금융도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전력기기, 계속 전력기기 사이클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HD, 현대일렉트릭도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동서 모두 부정적인 표를 받았고요. 넥스트는 두 분께는 긍정, 그리고 한 분께는 X 의견 받아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